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어젯밤 드디어 페드가 2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좀 혼종면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장외에서 미국 선물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는 불확실성은 거쳤다.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다. 하지만 처음에 시장이 예상했던 점도표를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금 현재는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네, 페이팔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1차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매집 완료 후에 저희가 다음을 어떻게 할지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점도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환절기면 그 코감기가 자주 걸려서요. 지금 목소리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페드 25bp 인하해서 발표가 나오고는 다들 좀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금방 또 마이너스로 돌았다가 그래도 다우와 그 소형주 지수는 조금 플러스로 끝났고 S&P하고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라지 캡 가치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스몰 캡들은 전부 다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라지 그 그로스 스탁들이 대형 IT주들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미드 캡들도 거의 조금 약보합세를 보인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밸류 스탁이 가치주가 이제는 조금 각광을 받을 거다. 그다음에 스몰 캡들이 좀 올라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지수 보면 소형주 지수가 좀 이제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지수에 대비해서 이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갭은 더 줄어들겠다 하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근데 8월 초부터 보면은 사실은 러셀 소형주 지수가 이제 8.8% 어제자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한 4%대 올라가지고 결국은 한 4.5% 8월 초서부터 이제 갭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향후 조금 더 진행이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팔입니다. 보면 이게 주봉 TTM 스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페이팔을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여기 이제 TTM 스퀴즈가 계속 빨간불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71불 돌파하면은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보니 이제 금리 인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페이팔은 성장주라기보다는 약간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반등을 시작해 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잡겠습니다 해서 이때서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어제자로 정확하게 9.2%, 9.3%를 채웠습니다. 밑에 깔아놨던 게 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10주를 더 이제 맞아 채우겠고요. 그거는 한 3일에 나눠서 채우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72를 여기서 돌파를 해서 그때 따라잡아서 채우든지 해서 일단은 제 목표는 148주를 채우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10%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67.38센트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단가에서 12% 빠지게 되면은 2차 진입을 한다. 이때도 10% 추가한다. 그래서 총 자산의 20%까지 진입을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스탑은 전체 평단의 10%가 빠지면은 스탑 로스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의 2%를 리스크를 지고 이제 상방을 목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59불 30센트가 2차 진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상승을 출발하게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지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 구름대에 막혀 있지만 요게 이제 71불, 72불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 그림 보시면은 하락을 할 때 구름대를 안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구름대의 각도가 조금 이제 상향으로 돌지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구름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타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 그리고
주목할 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이제 확 올라오면서 그래서 2% 넘게 어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를 터치하려고 할 시에는 이게 이제 약간 상승 쪽으로 돌고 그다음에 이걸 뚫으면 여기처럼 상방을 타면서 이제 지지선이 생기는 그런 이제 지표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서 첫째는 71불, 72불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거를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밖에 안 채웠지만 20%가 안 채워지는 게 사실은 바람이죠. 그럼 더 빠졌다가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마음고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지지저항 분석에 의하면 첫째 목표는 78불이 됩니다. 78불, 80불 사이니까 정확히 79불인데 저는 일단 이 하단에서 78불을 1차 목표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전체 산 물량의 30%를 이제 줄지 아니면 50%를 줄지는 한번 전체 포트를 참고하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78%가 되면 적어도 가진 물량의 30%는 판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돌아서 71불을 좀 돌파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78불이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게 처음 우리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래서 현재는 스탑은 저희 2% 로스컷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78불 그 다음에 그 위까지 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는 92불대 이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트레이드 이제 첫 번째 실었고요. 여러분들 만약 그 지금 안 실은 분 계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선에서도 뭐 조금씩 심어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YTD 개념으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죠. 지금 맥7 중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달 접어들면서 이제 3위까지 밀렸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26%, 그래서 1등은 32%를 기록하고 있는 메타고요. 2등이 32% 가지고 있는 구글입니다. 거기 비해서 6%나 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좀 앞서 있지만 그리고 이거를 1년 수익률로 보게 되면요. 1년 전 수익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계속 8월 중순까지는 1등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치고 나가면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87% 1년간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58%, 엔비디아가 45%입니다. 메타하고 거의 동률이죠. 45%.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독주를 하다가 이제 좀 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8%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 구름대를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항 구름대가 이제 끼면서 거기를 계속 못 뚫고 다시 한번 두들겨 맞았죠. 자,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올라갈 힘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중고가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주가가 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아까 8%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날라왔습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트댄스 같은 이제 자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 보고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참 웃기죠. 정말 결정적인 건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중국 전용 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금지 목록에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에게는 믿었던 탈출구마저 막혀버리니 또 투자자들 스스로는 이제 불안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거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이제 영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25bp는 다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년에 사실은 시장이 기대한 거는 한 2번, 3번 인하를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점도편상으로 보면은 올해 한 2번 하고 내년에 한 번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 정도가 타겟이다 해서 예전에 기대하던 2%대 타겟은 이제 3%대로 올라왔다.
기대한 것보다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좀 많이 이제 괴리가 있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지금 기술주들한테 지금 어제 나스닥이 좀 빠진 이유도 할인이 예상 할인율이 좀 낮았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더 많이 될 거다 예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하락을 했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발표가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전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뭐 루빈 CPX 칩을 발표해가지고 주가 그날 당일 4.9%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23% 정도 오르고 있고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5년 투자 수익률 보면은 뭐 이게 뭐 말씀드릴 적이도 없지만 뭐 1000불 투자했으면 13,000불 됐다 해서 13배 정도 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AI의 아직 주도주입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계속 상승부들은 탈 텐데 지금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요. 5% 이상 변동을 했던 날이 18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무리 큰 주식이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려 왔던 주식이다.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이 정도 하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대보다 좀 덜하게 될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맞은 이제 단기 현실인데요. 그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AI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주력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워낙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니라 결국은 절호의 매수 찬스로 보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동안 엔비디아를 언제 살까 좀 기다렸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진입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돼서 엔비디아를 조금 더 이제 그 포트에 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드의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25bp 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점도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페드의 이제 행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점도표 그림이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2.5까지 내려가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3 정도에 이제 멎어버린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걸 분석하면서 페드의 진짜 속내가 뭔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핵심 3가지 숫자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입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는 한 차례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25b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입니다. 일단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5년 말까지 2회는 더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는 뭐냐? 장기 균형금리. 아까 보셨죠? 그래프가 이제 3%에 이제 멎습니다. 3% 시대를 이제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았던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페드의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도표를 자세히 들어보면 위원들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있으면 거의 의견이 비슷하다는 건데 지금은 너무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보면 저울의 한쪽에는요. 아직도 목표치가 3%에 달해 있는 식지 않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2025년 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차가운, 얼음과 같이 차가운 식어가는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인플레이션, 얼음의 고용시장 이런 것들이 다들 엇갈린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외줄타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나 이민 정책 같은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명의 의원들이 뭐 매파, 비둘기파 해서 여러 의견이 갈리는
복잡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빚을 내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이제는 기업들의 본질적인 현금 흐름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 시대,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할까요? 이제는 새로운 투자 공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성장주와 전통적인 가치주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시장에서는 장기 국채의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단순히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합리적인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만이 결국은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도표를 단순히 경제지표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좀 읽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정치적 압력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요. 페드의 독립성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스티븐 미란 위원의 반대표는요,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셋째는 시장의 기대입니다. 시장은 이미 페드의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기대치가 이제 뒤로 후퇴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게 올라와 있는 입장을 보면, 야, 그래도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다,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모두 좀 역학관계를 이제 분석해 가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지금서부터 연말서부터 봄, 이렇게 보면은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금년도에도 한 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포트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중기적인 전략, 즉 내년 후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옥석 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즉 실적 기반의 가치주, 그다음에 나중에 내년 이제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좀 아주 보수적인 배당주 편입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가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려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예의주시 한번 해야 된다, 마지막 한번 손떨기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승 패턴과 그다음에 베팅 패턴은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3% 금리 환경이라는, 즉 우리가 기대했던 2%대가 아니라 이제 3%라는 조금 높은 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그러 저는 가치주, 그래서 이번에 페이팔을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한 페이팔을 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대충 한 90불에서 100불까지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공시에 좀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종목을 담고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페드는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요, 점진적 금리 인하와 새로운 3% 시대의 시작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정치적 변수에 얽힌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장주에 집중하되 중기적으로는 좀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이런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습니다. 보통 보면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향후 한 달 정도는 오르는 거 내리는 게 확률이 반반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뒤를 보면은 항상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3개월, 6개월 뒤는 주가는 지금 수준보다는 올라와 있을 거다 하는 거는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연말 충분히 주가가 좋을 겁니다. 그럼 그게 또 내년으로
바톤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온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